와우! 친구들! 똘똘이 아저씨!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똘똘이 아저씨와 함께하는 세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세금 이야기 오랜만에 얘기하는 건데, 뭐 이러나 저러나 죽음 다음으로 피해갈 수 없는 게 세금이라 가지고 여러분도 세금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여초, 요새 내가 덕후 좀 자주 가거든. 그래서 그나마 내가 봤을 때 제일 여초 중에서 온건한 것이 파리쿡이랑 덕후 이런 데란 말이야.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 여기에 연봉이 아니라 월급 1억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제액에 대한 반응이 올라왔거든. 이게 좀 재밌더라고. 그래서 연봉이 아니라 월급 1억을 받으면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다 떼이고 나니까 5,750만원이 들어와요. 1억이면 그러니까 세금으로 4,241대이죠. 그래서 여기 공제액을 봤을 때 국민연금이 21만원, 건보료가 260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알기로 국민연금은 훨씬 많이 낼 건데, 현재 국민연금 최고 구간이 40만원 넘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기준소득 월액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 구간일 건데, 요거는 내가 좀 틀린 것 같고, 건보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한 이 정도 나올 거야.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행 가면 굳이 웬만하면 3개월 채우고 오는 게, 해외 나가서 30일 이상 나가게 되잖아. 그럼 그다음부터 건보료를 내라고 안 해, 국가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세금 슈킹 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국내에 그런 의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 해외에서 받아야 되잖아, 해외에서 아프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면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어차피 나는 뭐 아프지도 않고, 근데 해외에 있으면 건보료를 안 내니까 그게 그 꽁돈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진짜 엄청난 부르주아들은 건보료 안 내려고 밖에 해외 도는 사람들도 있어. 진짜 강남의 부자들은 건보료 여행이라고 하지. 뭐 지금 와서는 이제 하지도 못하고, 아마 국회에서 이거 아마 막았을 걸. 이제 아마 법안 낸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우선은 사람들이 이게 잘 모르는 게, 대한민국 세법은 초과 누진 세율이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 가나 보통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정 과표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 넘어가면 그 구간 넘어가는 돈에 한해서 조금 세율이 높아지고, 또 그거 넘어가면 또 이렇게 높아지는 구조라서, 이게 내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는 5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더 생겼더라고. 5단계가 아니라 8개가 생긴다 하더라고. 2021년에는 10억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잘 모르는 게, 현행법상 봤을 때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은 지방세 포함하면 46.2%를 내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봤을 때 4,240만원 세금 떼이고도 연말 정산하게 되면 조금 더 개헌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더 내야 되거든. 46% 이렇게 내게 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 그런 세법 자체가 부자 증세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추세야.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세금이 후달리는 것도 있고, 지금 많이 찍어내잖아.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직접세, 부가세, 간접세, 이게 세수 중에서 가장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선은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 세금 구조는 좀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이게 초과 누진 세율로 들고 가긴 하는데, 대한민국은 공제가 엄청 잘 돼 있어. 뭐 이제 급여, 근로소득 받으면 뭐 근로소득 공제부터 시작해갖고, 기본공제, 뭐 인적공제, 물적공제, 뭐 그리고 시작해서 뭐 부양가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있고, 그리고 연금 내면 또 이제 연금 세액공제 받죠. 그리고 또 그거라고 뭐 의료비 받으면 또 이제 병원비 아픈 거 다 면제고, 이런 게 다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하위 40%는 세금을 많이 안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을 조금씩 체감되는 구간이 이제 월급 한 300 정도, 실수령 300 정도 넘어가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금이 조금씩 올라갈 땐 100만원 단위로 좀 이게 체감이 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뭐 말이 뭐 월급 300 중이지,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수령액 300 이상 받아가는 사람은 30%밖에 안 되거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직접세 구조가 대한민국이 내는 사람이 엄청 많이 내게 돼 있어. 그래서 상위 1%가 내는 직접세가 대한민국은 전체의 40%를 내고 있어 지금. 그리고 상위 10%가 전체의 80%를 내고 있고, 이 정도 수치는 어느 정도냐면,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거든.
미국 싸대기 때리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금에 대한 여초의 반응을 봤는데 여초 반응도 되게 재밌어. 얘네들은 그나마 이제 덕후 여기는 애들 좀 이제 오픈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뭐 그런 반응, 이게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야 저렇게 낸단 말이야.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 반응도 되게 많고, 건보료 260만원 놀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 아 나도 월급 저렇게 많이 받아서 세금 많이 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야 개소리 하지마. 실제로 이씨 그 세금 조금 몰리면 진짜 지랄 연병 트는 게 사람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세금은 안 건드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 세금 다 이게 땡겨가지고 이제 그런 뭔가 부자들을 이제 박살내는 게 그게 요새 트렌드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 그것 말고도 이제 세금에 대해 가지고 뭐 다른 나라도 저렇게 낸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저런 거에 대해서 부자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다른 나라랑은 조금 다른 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더 높지,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회 기반에 대한,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한 그런 혜택을 다 받으면서 성장을 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여튼간에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반응은 사실 남초랑 요초랑 크게 다르지 않아. 아까 말했던 반응이 뭐냐면 뭐 상관없다, 부자 걱정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해. 요즘 들어서 더 심해졌지. 그래서 옛날에 되게 유명한 피켓이 있었잖아. 그거 딱 어떤 여자애가 이래서 1%에게 세금을 99%에게 복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상 부자들은 하나같이 뭔가 그런 저열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 골수를 이렇게 쫙쫙 빨아먹은 그런 악독한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뭐 그 악독한 놈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단 말이야. 보통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세금을 조금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라이브 방송 하다 보면 누가 그래, 엄마 으바나 치킨 한 마리 무라 2만원 딱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로 치킨 못 먹어. 이게 일단은 알파고 이 개새끼가 아무것도 안 하고 30%를 떼간다 진짜. 그러면 2만원 받으면 6천원 알파고가 빵 먹은 개새끼가 진짜. 그리고 이건 진짜 우리 증권사보다 더 악랄한 새끼라니까 진짜. 그래서 떼이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또 세금 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세금이 안 잡힌 적이 있었어. 내가 알기론 그래. 뭐 아프리카 BJ라든가 유튜브 수익이 안 잡힌 적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다 잡혀, 기타 소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종합소득세율이라는 게 다 합산돼서 되거든. 그래서 이금배 연기사를 해서 뭐 이제 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해가지고, 이자소득이랑 배당소득은 뭐 이제 2천만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종합과세로 이렇게 딱 되는 거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잖아. 그래서 사업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기타소득 딱 돼가지고 이게 빡 합산이 되거든. 그게 씨발 족같은 거. 그래서 슈킹을 못 쳐, 진짜. 슈킹을 못 친다니까. 진짜 이게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게 또 슈킹 치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 그건 내가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것도 존나 재밌거든. 근데 결국엔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이렇게 떼긴 떼이는데, 저는 뭐 이렇게 세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내는 편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별로 불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내가 일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또 그걸 떠나서 부자,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건 맞는데, 야 근데 이건 좀 너무하다 생각한 게, 막말로 지금 42% 최고 세율이지, 앞으로 이제 45% 올라갔는데, 근데 그럼 42%면 지방세 포함 46.2%인데 돈 버는 거 이거 46% 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죽어서 상속세 받으면 또 이걸 또 65%를 떼어가, 이 개같은 나라가 진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건희 형님 돌아가지고 이제 제드래곤이 65% 세금 냈잖아. 그게 뭐 최고 주주일 땐 65%고 보통은 이제 50억 초과 50억이었나? 50%인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싸대기는 때릴 수 있는데 배는 째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한국을 지금 탈출하고 있어. 어디로 탈출하냐면 상속세가 없는 나라 되게 많거든. 뭐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는 거의 없어.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가 상속세가 많이 없어요. 뭐 있다고 해도 공제가 엄청 잘 돼 있어. 일본 같은 경우가 공제 자체가 엄청 높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지배구조가 변하게 되면서 기업이 매각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 기업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 근데 대한민국은 현재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기업을 이제 이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박살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굳이 엄청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강남, 청담 이런 부분에 보면 2, 300억 부자는 엄청 많잖아. 그런 사람들 지금 탈출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탈출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이제 다 처분할 거 아니야. 그지? 뭐 사업장이라던가 이런 거 처분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실업자들은 어떡하라는 것들이지. 이러나 저러나 그 경제라는 건 연쇄적으로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옛날에 GM 망했을 때 군산이 얼마나 초토화된지 보면 알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이제 그런 뭔가 부자들, 그러니까 부자들의 싸대기를 때면서 돈을 조금 내놔라 삥은 뜯을 수 있는데 배는 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인데,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지금 와서는 그런 것들, 내가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나한테 존나 뭐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마치 이미 부자들은 기득권층이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 악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항상 말한 것처럼 이제 겨울이 왔다, 겨울이 왔다 내가 옛날부터 말했는데 이젠 여러분도 체감이 가잖아요. 그죠? 겨울이 왔다는 게 체감되잖아. 근데 진짜 온 거 아니야. 이제 딱 10년 지나잖아. 그때부터 체감되게 확 오거든요. 그게 쓰나미는 항상 뒤에 온단 말이야.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돼서 더 가속화가 되잖아. 자본 이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더 높은 쓰나미로 이게 덮쳐온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그냥 뭐 세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이게 뭔가 좀 답답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냉정하게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이게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이게 되면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민주주의라는 것들은 국민들의 소준대로 가게 돼 있거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 뭐 얘기해놓고 또 욕 존나 처먹으러 가겠는데 하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